안녕하세요. 한걸음 한의원 원장 이병입니다. 오늘은 크론병 환자의 치료, 치열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아이샘스 국제학술대회가 제주에서 있었는데요. 이때 제가 초청을 받아서 크론병 환자의 치료와 치열을 치료한 사례를 발표하고 왔습니다. 크론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크론병은 염증성 장질환의 하나고 소화기관의 염증과 부종이 주증상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증상은 이제 복통이나 설사, 체중 감소, 피로나 혈변,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합병증으로 이제 정관협착이나 누공, 농양, 영양결핍,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론병에서 이제 발생하는 치루입니다. 치루는 항문 쪽에서 이렇게 이제 그 셋길이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내 관략근이고 이게 외 관략근인데, 관략근을 이렇게 침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침범을 하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루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치루가 발생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농이 나오고 농양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통증 이런 것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농양, 통증, 불편함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양방적으로는 이제 이뮤노서프레센트, 이거는 이제 면역 억제제고, 아니면 이제 바이올로직스,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 주사 같은 거 이제 해가지고 요거 많이 치료하려고 하는데, 치료가 쉽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는 않죠.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이 수술적인 요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양방에서. 크론병 치료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크론병 환자의 한 4분의 1 정도에서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론병의 병력이 길어질수록, 크론병 진단을 받고 1년에 12%, 5년 되면 15%, 20년 되면 26% 이런 정도의 빈도를 보인다고 하고, 단독 회장질환, 그러니까 소장에만 염증이 있거나 회장 대장에만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발병이 좀 낮은데, 직장을 침범한 경우, 그러니까 크론병의 염증이 직장에 있는 경우에는 92%로 굉장히 많이 이제 염증, 그리고 이제 그 누공 치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문주위 병변에서는 이제 이 병변이 크론병을 진단받기 한 6개월 전에 미리 이제 생겼다가, 치료가 생겼는데 치료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다 보니까 치료가 잘 안 나와가지고 왜 이렇지? 이렇게 해서 더 검사를 하다 보니까 크론병으로 진단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자주 있다. 이런 얘기죠. 크론병 환자가 이제 항문질환이 치료된 이후에 18개월 내에 재발할 확률이 무려 44% 정도입니다. 치루나 치열 정도가 있는 뒤에 이걸 치료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내로 다시 재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스웨덴 연구에 따르면 184명의 크론 환자 중에 이제 치루 환자를 추적 평가를 했는데 한 51%, 절반 이상이 평균 9.4년, 평균적으로 9.4년이 걸린다는 거, 거의 10년 가까이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죠? 9% 정도는 이제 농이나 농양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낫고 계속 있었다는 얘기고, 무려 40%는 직장 절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활동성 직장염, 크론병 때문에 직장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그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고, 누공이나 치루 이 새끼리 한 가닥인 경우가 있지만, 한 가닥이 아니고 가다가 이렇게 두 가닥, 세 가닥으로 나눠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 누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복합 누공은 당연히 이제 크론병이 치유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양방에서는 그 아미노살리시릭 애시드 제제랑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쓰면은 환자가 좀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근데 문제가 이게 소염제다 보니까 중단하면은 다시 재발은 악화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항문 쪽이고 대변을 계속 보다 보니까 감염이 잘 되거든요. 근데 감염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이제 항생제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효과가 그렇게 별로 있진 않아요. 인플릭시맙이랑 이 항생제를 병용했을 때 73% 정도 호전이 있긴 했지만, 단독 사용해서는 39%만 반응이 있었고, 항생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농의 형성을 줄이긴 하는데, 항생제를 쓴다고 해서 이 누공이 이제 아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는 어쨌든 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면역억제제의 크론병 항문 누공질환에 대한 증거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생물학적 주사제제, 레미케이드가 인플릭시맙인데, 이렇게 조사받은 사람들은 이제 55% 정도에서 완전히 누구멍의 치유가 있었다. 근데 관해기간이 3개월 정도로 되게 짧았다. 3개월 뒤에 다시 재발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맞아야 되는데, 레미케이드 인플릭시맙을 꾸준히 투여하는 경우에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5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이제 우리 몸에 상체를 만들어가지고 요게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그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됩니다. 양방에서 하는 외과적인 치료는 그 배농을 위해서 이제 세톤줄을 끼워 넣는 겁니다. 줄을 그 관으로 해서 고무링 같은 거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누공의 조기 폐쇄를 방지하고 농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그러면서 안에 살이 차오르기를 이제 바라는 건데, 효과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죠. 그죠? 누공 절개술은 이제 이게 수술을 하는 건데, 관을 여는 건데, 근데 이제 관략근이 많이 침범되어 있을 때는 이거를 수술을 하기도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수술하고 나면 이제 관략근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가지고 변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셔는 치열이라고 부르는 건데, 치루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쭉 관이 생기는 거고, 치열은 이 그림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상처나듯이 찢어지는 겁니다. 크론병의 치열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통증이 생기고 출혈이 있을 수 있고 가렵거나 이제 불편함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생활할 때는 이렇게 붙어 있다가 좀 괜찮은데 대변을 보거나 휴지로 닦거나 그러면은 다시 찢어져 가지고 통증이 생기고 피가 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양방적인 수술요법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high recurrence rate, 이거는 재발률이 높다라는 거고, 치료가 해부학적으로 이제 복잡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감염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4번이 이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인데, delayed wound healing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꿰매 놓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꿰매 놓으면 이게 잘 아물잖아요, 그죠? 근데 크론병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합창이라고 얘기하는데, 상처가 합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꿰매 놓으면은 딱 아물어야 되는데 안 아물고 그냥 벌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상처가 계속 안 아물고 막 2년, 3년 이렇게 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변실금 같은 그런 위험이 좀 있을 수 있고, 다른 수술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이번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사례들입니다. 17세 남자고 2015년 9월달에 크론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6년에 치료 수술을 받았는데, 이때는 다행히 잘 아물었어요. 다행히 잘 아물었는데 2020년 8월에 치료가 다시 재발합니다. 요때 이제 저희 한의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이제 다시 치료가 농이 나온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치료에 구멍이 이렇게 땅 뚫려 있고 치료가 다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 수술한 적이 있으니까 다시 수술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해도 된다.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수술을 하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치료 수술이라는 게 우리가 뭐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그냥 수술하고 아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술한 자리에다가 더군다나 크론병이면 이제 계속 설사도 많이 하고 대변도 자주 보잖아요, 그죠? 그럼 대변을 볼 때마다 그 상처 부위가 아프고 막 따끔거리고 벌어지고 통증 생기고 피 나오고 이런 걸 자꾸만 반복하기 때문에, 환자가 사실은 처음에 모를 때는 그냥 하는데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하기가 싫은 게 이제 치료 수술이죠.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기를 원해가지고, 그러면 좋다,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해보자, 이래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8월부터 6월까지 48회 정도 약침 치료를 받았고, 침은 이제 신정격이라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오행침 중에 신정격 놨고, 천추혈은 대장의 복모혈입니다. 복모혈이라고 해서 대장의 기운이 모이는 배에 있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천추혈에 이제 침을 놨고, 백회혈이라고 해서 머리 꼭대기에 이제 여기 있는 혈이죠. 백회에 침을 놨습니다. 약은 베농산이라고 해서 농을 이제 배출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한약을 투여를 했고요. 2020년 11월 달에 치료는 사실은 이제 6월까지 했지만 한 3, 4개월 넘지 않아서 치료는 모두 막혔어요. 근데 이제 다 막히고 나서도 이렇게 눌러보곤 하면 안쪽에 살짝 통증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더 치료를 오래 했던 경우고,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았는데, 항생제를 복용하면 막 복통이나 설사가 막 증가해서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양방 선생님들은 항생제 뭐 크론병에 투여해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투여를 하시는 편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어보면 환자분들이 항생제 먹고 나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항생제를.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그때 치료하고 나서 2년 10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뭐 재발하지 않고 계속 관해를 유지 중입니다. 케이스 두 번째, 이건 22세 남자, 2023년 올해에 온 케이스고요. 2020년 3월달에 치열 수술을 했어요. 치열이 이제 두 군데, 12시 방향에 한 군데, 6시 방향에 한 군데, 두 군데 생겨가지고 치열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했는데 상처가 안 아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2년 11월달에 이제 크론병 진단을 받았고, 그러고 이제 올해 저희 한의원 올 때까지 무려 한 3년 5개월 동안 치열 수술한 자리가 안 아물고 계속 벌어진 상태로 계속 있으면서 출혈도 있고 계속 농도 나오고 통증이 있고, 이런 상태로 3년 넘게 살다가 우리 한의원에 온 거죠. 3월달부터 치료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치료를 해서 8월달에 이제 치열 다 아물었습니다. 약침을 여기다 놓고 하니까 이제 치열 상처가 다 아물었고요. 그래서 농이나 배출이라든지 통증 이런 것 모두 없이 모두 다 아물었어요. 침 치료는 역시 신정격이랑 천추혈, 백혈 이런 데 놨고, 한약은 다른 약을 썼습니다. 황련어교탕을 투여를 했죠. 이제 이 학생도 역시 오기 전에 그 5-ASA 제제, 아미노살리실 애시드 제제랑 면역력 제제인 아자치오프린 계속 먹고 있었어요. 계속 먹고 있었는데 효과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한방치료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 CRP가 치료 전에는 0.63이었는데 치료 후에는 0.2로 정상치로 회복을 합니다. 크론병이나 그양성 대장염은 장의 안쪽에 생기는 염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 내시경을 하거나 혹은 칼로프로텍틴 변검사로 염증 수치 검사하면은 염증이 되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혈액검사상 CRP 염증 수치는 대부분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치루나 치열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안쪽에 바로 이제 혈액이랑 바로 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역시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었는데 치열이 다 치료가 되고 나니까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을 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침이 뭐냐? 약침을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실 것 같은데, 약침은 이제 한약재를 정제를 해가지고 이제 양방에서 맞는 주사제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약침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 중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자체적으로 발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뭐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과 질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약침 제제가 많이 나와 있고요. 한걸음 한의원에서는 이제 세포랑 조직 재생 요런 데 효과가 있는 약침을 사용해가지고 크론병의 치료나 치열 그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뭐 이 환자들 모두 한약이랑 약침 치료하면서 이제 다른 부작용, 뭐 한약 보면 간 수치 이런 걱정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아무 부작용 없이 잘 회복이 됐다. 전반적으로 이제 크론병 환자나 크론병 환자에서 치료나 치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양방 수술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그냥 수술해도 안 나으면 참고 사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지는 두 번 정도 꾸준히 치료하면 이게 뭐 갑자기 수술해서 확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처가 회복하고 살이 차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꾸준히 치료하시면 몇 개월 내로 이제 상처가 많이 아물고 치료나 치열이 많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 학술 대회에 가서 크론병 환자의 치료랑 치열을 치료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답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